아니 나는 진짜 입사해서 월급을 도로 다시 다 회사에 주는 것 같아. 다시 다 옷 사. 패션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 꼭 이 영상 보세요. 영상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끌고 언니들. 자,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지니의 패션 MD 직업 탐구. 방금 지니가 사고를 당해서 기분이 좀 안 좋지만 아 갑자기 남편한테 차 사고 났다고 연락 왔어. 포르쉐. 요즘 빙판길 진짜 위험해요. 운전 조심해야 돼 진짜로. 아무튼 우리 지니 같은 경우는 S계열 패션 부문의 패션 MD야. 근데 사실 나도 패션 쪽은 잘 모르는데 패션 MD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일단 패션 MD는 국내 브랜드 MD가 있고 수입 브랜드 MD가 있어. 그래서 국내 브랜드 MD는 옷을 이제 생산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장에 유통하고 기획하고 이런 거를 담당하는 거고, 수입 브랜드는 생산하는 과정 대신에 바잉하는 과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국내 브랜드와 수입 브랜드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국내 브랜드 MD 같은 경우는 생산을 직접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디자이너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 그리고 수입 브랜드 MD 같은 경우는 외국 브랜드에서 그걸 사오는 거니까 이제 외국 브랜드랑 커뮤니케이션을 대신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수입 브랜드 MD를 담당하고 있고, 이런 수입 브랜드 MD는 우리가 바이어라고도 불러. 바잉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지니 같은 경우는 맨날 파리, 밀라노 아주 화려하게 다니더라고.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바잉은 이제 사러 오는 건데 우리가 직접 그 해당 브랜드의 나라에 가서 그걸 사와야 되잖아. 그렇다 보니까 1년에 4번 정도 출장을 가. SS에 2번, FW 시즌에 2번. 여기서 SS는 스프링 썸머고 FW는 폴 윈터. 그래서 이제 각 시즌별로 2번씩 출장을 가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바잉도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원래대로 이제 진행이 됐을 때는 우리가 하는 이제 주요 업무는 그런 이제 해외 쇼룸에 가서 그 중에서 이제 코리아 마켓에 어울릴 만한 옷만 골라오는 거야. 왜냐면 컬렉션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 모든 옷을 다 우리 매장에서 보여줄 순 없잖아. 그래서 그 옷들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잘 팔릴지를 이제 선택해서 고르고 또 수량까지 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주요 업무고, 일단 그렇게 바잉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후로는 이제 매출 관리, 그리고 매장 관리, 그리고 손익 관리,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케팅이나 뭐 이제 매장에 이제 DP하는 거나 이런 전반적으로 브랜드를 운영하는 모든 것을 이제 총괄하는 직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왠지 외국어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전체적인 손익분기 이런 거 하려면 약간 회계 이쪽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패션 MD가 되려면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해. 나는 사실 일단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스펙이 중요하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패션 관련된 직종에서 스펙을 이제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첫 번째로 나는 경영대 복수 전공을 한 이유도 내가 패션 업계에서 MD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했던 거였어. 혜리가 말했던 대로 우리가 이제 패션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지만 되게 그런 감성적이고 그런 트렌디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숫자를 보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게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적인 지식도 쌓았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복수 전공을 같이 한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나는 그 교환학생도 밀라노로 다녀왔는데, 그것도 밀라노가 되게 유명한 패션의 도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학생 때부터 이제 패션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밀라노에서 교환학생을 했고, 그리고 교환학생을 하면서도 또 거기서 또 아르바이트를 했었어. 마침 거기에 병행 수입을 하는 그런 한국 기업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제로 이런 병행 수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찌 보면 그것도 결국은 이제 바이어인 거잖아. 이렇게 우리 회사처럼 큰 회사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제 길거리에 지나다니다 보면은 막 넥타이 팔고 막 가판대에서 그런 거 파시는 분들이 있었어. 내가 그런 것도 체험을 해봤었어. 진짜? 실제로 내가 상품을 팔아보는 그런 경험을 해봤다. 이런 거를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패션 회사에서는 그래도 우리 회사를 가장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회사에서 항상 이제 패션 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을 이제 차출해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뭐 스트리트 룩을 찍거나 아니면 백화점에 이제 트렌드를 파악하거나 이런 거를 업무를 시켰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점
중점 뒀던 거는 내가 계속해서 대학생활 내내 패션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스펙을 다 한 방향으로만 준비를 했던 것 같아. 패션 관련된 걸로.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패션 관련된 걸로 하고 인턴도 무조건 패션 관련된 걸로만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쪽에 중점을 뒀던 것 같고, 그리고 혜리가 말한 대로 영어 실력도 필요해. 특히 이제 바이어 업무를 할 때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면접 볼 때 내가 이제 왜 바이어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을 하셔서 내가 대답을 했더니 그걸 똑같이 영어로 말해보라고 했어. 왜냐면 내가 이제 바이어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더니 당황스럽다. 나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어. 근데 정말 내가 입사하고 내 동기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영어 질문 받은 사람 진짜 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뭔가 이런 바이어 업무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외국어 능력도 한번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 전공을 엄청 충실히 살려서 맞아, 그렇지. 들어간 케이스잖아. 음. 근데 전공이 그쪽이 아닌 친구들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그렇다면 혹시 동기들이나 선후배 중에 그런 전공이 아닌 사람들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 사실 회사에 입사해서 놀란 게 의류학과 전공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아. 내가 동기가 한 17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의류학과를 졸업한 친구는 4-5명밖에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과는 정말 불문이고, 과 상관없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의류학과는 아니지만 계속 패션 관련된 이런 업무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특히 만약에 삼성물산에 들어오고 싶으면은 이런 관련된 기사나 우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브랜드나 이런 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뉴스도 보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돼. 면접 봤을 때도 이제 의류학과 친구들이 나랑 또 1명, 2명 있었어요. 우리 같은 서울대 의류학과 친구가. 근데 나한테는 그런 걸 안 물어보셨는데 그 서울대 의류학과 친구한테는 내 이름을 말하면서 이 친구 알죠? 동기인데 하더래. 그래가지고 네 이랬더니 그 친구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보세요. 무서워. 이랬다는 거야. 완전 레퍼런스 체크를 신입사원한테. 그치. 너무 무섭지. 근데 내가 진짜 나중에 얘기 듣고 나한테 진짜 그런 질문 안 하길 천만다행이라고 되게 후덜덜했어. 생각보다 그 S그룹이 약간 사람에 대한 평판 이런 거를 엄청 중요시하는 조직이어서 패션 MD 같은 경우는 또 업계가 좁아서 그런지 더 그런 걸 중시하나 보다. 그리고 또 내가 또 하나 면접 때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게, 면접 때는 진짜 무조건 솔직해야 하는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그때 이제 한창 그때 그 보랏빛소가 온다 막 이런 마케팅 책이 되게 유행일 때였어. 그 보랏빛소라는 게 감성과 이성이 적절히 조화된 인재 요런 내용이었거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MD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나도 그걸 어필하려고 그 책을 인용했던 거였는데, 사실 나는 그 제목만 인용하고 그 책을 안 읽었거든. 근데 그냥 쓴 거야. 근데 거기서 딱 임원분이 이 책 읽었나? 하고 물어보시는 거야. 진짜? 그래서 아니, 거기서 막 순간적으로 언니. 막 엄청 고민했어. 한 번은 읽지 그랬어. 그래서 나도 진짜 생각 없긴 한데 내가 진짜 나 막 너무 고민하다가 혹시라도 물어보면 바로 부록 나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미처 읽지는 못했다. 이 면접이 끝나고 읽도록 하겠다 하고 말 때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시더라고. 근데 뭐 다행히 잘 넘어갔지. 그리고 궁금한 게 음. 진이가 항상 그러잖아. 패션은 짜다. 짜. 그래도 짜도 그런 복리후생은 또 나름 있을 것 같아. 진이의 이 어, 화려한 패션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치. 한번 얘기해줘. 어떤지. 그치. 사실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일단 패션 업계에는 오는 거를 나는 비추. 왜냐면은 우리가 일단 연봉은 그냥 다른 대기업 S계열 연봉이랑 비슷한데 우리는 성과급이 없어. 전자 막 이런 데는 맨날 막 뉴스 나오잖아. 막 이번에 성과급 얼마 몇 프로 막 이런 거. 근데 일단 나는 입사 이후로 한 번도 PS라는 거를 받아본 적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오로지 이제 기본급만으로 버텨야 되니까 되게 짜단 말이야, 연봉이. 근데 이제 대신에 혜리가 말한 대로 옷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아. 그래서 연봉은 작아도 옷은 다 좋은 거 입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기본적으로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이런 상시 할인 외에도 재고를 이제 너무 오래 계속 팔 수는 없으니까 한 3년 정도 팔고 지난 재고는 다 우리가 소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소각 전 재고를 대상으로 이제 또 더 높은 할인율로 이제 패밀리 세일을 해.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비싼 옷을 싸게 살 수 있는 아주 큰 복지 혜택이 있지. 오로지 옷만 사랑하고
옷 싸게 살 수 있고 예쁜 옷 입고 싶다. 근데 돈 필요 없어. 이런 금수저들이 많을 것 같아. 맞아. 약간 그런 것 같아. 근데 사실 내 생각에 진짜 패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물론 완전 트렌디하고 패션 포워드한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정말 실무를 이끌어 나가고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면보다는 좀 숫자적이고 논리적인 면, 그리고 경영학적인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더 오래 회사에서 일하고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그런 화려한 면이나 패션에 대한 열정, 사랑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막상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 보면 대기업이다 보니까 문서 작업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모든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숫자적인 걸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아. 판매 가격을 하나하나 정할 때도 우리의 마진율을 고려하면서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연간 계획을 짤 때도 우리가 한 달에 이 매장에서 이 정도 매출은 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플랜이나 이런 성과, 실적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막 패션을 나 너무 사랑해, 막 난 너무 옷이 좋아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다른 돈 많은 직종으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오로지 패션을 자기의 취미로만 즐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 진짜 진이 보면은 막 결산 이런 시즌에 영어로 메일 쓰고 있고 막 손익분기 매장 관리하고 막 숫자를 더 많이 보는 맞아, 거지. 맞아. 그러니까 패션 엑셀을 진짜 많이 해. 맞아. 패션이 좋아서 또 있지만은 진짜 그런 회계 그런 지식이 있어야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입사하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이제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서 힘들게 입사해서 이제 퇴사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요즘은 진짜 우리 회사도 신입사원을 많이 안 뽑더라고. 우리 때도 많이 안 뽑았지만 지금은 정말 더 조금 뽑아서 10명 이하로 뽑고 이런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친구들이 힘들어지고 고민이 많아지는 거야. 자, 오늘 지니의 패션 MD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하나의 패션 브랜드를 관리하는 그런 롤이 60, 70%, 30%가 이제 패션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정말 패션 MD 하고 싶은 친구들은 궁금한 것들 지니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댓글이나 인스타로 보내주면 추가적으로 또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할게. 오늘 내가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해줬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혹시라도 혜리가 말한 데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줬으면 좋겠어. 오늘도 역시 우리 콘텐츠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해요. 쓸고 안녕.